바쁜 하루에 쉼표를 선물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유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지은입니다. 네, 인도를 걷다가 이 쌩쌩 달리는 킥보드 때문에 놀라신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속도가 워낙 빨라서 와, 저렇게 달리다 보면 진짜 위험할 텐데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아요. 맞습니다. 며칠 전 대전의 한 스쿨존에서도 8살 초등학생이 전동 킥보드에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장애가 남을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면허가 없는 고등학생이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원래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이상의 면허를 소지해야 운행이 가능한 건데 이를 대여해주는 업체에서는 확인 절차가 없이 또 확인할 의무도 현재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보험 처리도 불가능하겠죠. 네. 빨리 제대로 된 뭔가 단속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최근 3년 동안 우리 지역 전동 킥보드 사고율이 전국 평균보다 4배나 높았다고 하는데요.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선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수요일 오늘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수요일에는 이영중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수요일의 남자 이영중입니다. 정말 이 전동 킥보드가 친환경 교통수단이라고 해서 네.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저는 진짜 서커스 타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막 2명이서 타는 친구들도 많고 막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다 이러면서 막 뭐 차 뭐 사람 신경 안 쓰고 쌩쌩 달리는데 그럴 때마다 진짜 깜짝깜짝 놀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 행정 단속 굉장히 중요하지만 집에서 부모님들께서 이 안전에 대한 부분 꼭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생방송 오늘은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대전 MBC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지금 실시간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긴팔 니트 입고 출근을 했었는데 하루 종일 땀이 나더라고요. 네, 더웠어요. 기온이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 지역 날씨부터 살펴볼 텐데요. 윤희영 기상캐스터. 네, 요즘 비가 내렸다 맑았다 요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어제 비가 내린 후 구름 많은 하늘을 보였지만 기온은 25도까지 크게 오르면서 약간 덥게도 느껴진 하루였습니다. 내일 우리 지역 공기질도 좋겠고요. 기온도 대부분 지역 평년 기온을 약간 웃돌 것으로 보여서 봄을 만끽하기에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어제까지 우리나라에 세찬 비를 뿌렸던 강수대는 오늘 새벽 동쪽으로 빠르게 빠져나갔고요. 그 뒤로는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막지만 구름 많은 하늘을 보였습니다. 봄철은 이렇게 저기압과 고기압이 빠르게 교대로 통과하면서 변화무쌍한 날씨가 이어지는데요.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지만 바람은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우리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충남권을 중심으로는 아침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대전과 세종이 12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 21도 안팎으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부 지역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대부분 지역 10도 안팎에서 출발해서 낮 최고 기온은 20도 내외로 포근하겠습니다. 특히 해안가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맑은 하늘에 대기질도 청정하겠습니다. 봄을 한껏 느끼기에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니까요. 입고 벗기 쉬운 옷으로 체온 조절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내일도 맑은 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자, 오늘 첫 순서 만나볼 텐데요. 클럽 운영 중입니다. 영중 씨, 오늘은 어떤 동호회 다녀오셨죠? 보람찬 오, 하루 일을 갑자기? 끝마치고서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 이 퇴근이죠, 퇴근. 안경을 왜 벗으신 거예요? 회식하시는 부장님 느낌 아니었어요, 방금 되게? 약간 퇴근 느낌을 또 네. 내기 위해서. 퇴근 느낌 딱이었어요. 두 분은 퇴근길에 혹시 뭐 하세요? 퇴근길, 네. 저는 퇴근하면 뭐 먹을까? 아. 이거부터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그렇죠. 매일 빠짐없이 하는 게 제가 오늘 끝나고 뉴스를 또 하니까 네. 뉴스 모니터링을 정말 합니다. 아, 가장 먼저. 이게 원하는 역시 대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제가. 아나운서네요. 아니, 모범적인 아나운서시니까. 이 질문을 왜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왜 했냐면 사실 오늘 이제 만나볼 클럽이 퇴근길에 분위기 있게 딱 만나가지고 합을 맞추는 그런 이제 클럽이기 때문인데요. 오. 제가 이제 태어나서 아예요 이거를 아예요? 가장 많이 외친 아예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도 좀 입이 아픈데 궁금하시죠? 네.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쳐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영중이가 찾아가는 클럽 운영 중. 지금 출발합니다. 대전, 세종, 충남에 있는 모든 동호회를 찾아갑니다. 클럽 운영 중 지금 시작합니다.
자, 퇴근길 만물을 깨우는 봄비가 내립니다. 아 진짜 너무하는 것 같아. 너무하는 것 같아. 아 저 오늘 민방위 갔다 왔어. 민방위 갔다 민방위 끝나고 집에 집에 퇴근하니까 가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영준 씨, 네. 스타브가 얼마나 높게 올라갈 수 있어요? 저는 거의 뭐 준조수미죠. 조수미요? 그게 저음인데. 도, 레, 미, 파, 솔, 이렇게 보니까 꼴배기가 싫네요. 조수미는 어딨죠? 도, 레, 다 같은 거 아니에요? 어이구 어이구. 죄송합니다. 소음을 이렇게 써서. 많이 민망하시죠? 네, 오늘 만나볼 동호회 2019년 창단한 퇴근길 합창단입니다. 합창단. 예, 30여 명의 회원들이 모여서 클래식, 뮤지컬, 대중음악, 가곡 등을 섭렵해서 각종 행사나 정기 연주회를 통해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입니다. 어색한 입장. 진지해요.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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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신입 수단은 뭐 저때가 수다고. 네, 민망해요. 저희 실전 못 처음 하고 만날 있어요. 때. 너무 조용하네. 예. 그래도 박수로 맞아주시네요. 얼굴 너무 빨개지시네. 아, 너무 짧게, 너무 짧게. 그러면 여기가 그 퇴근길 합창단인데 여기 다른 데보다 좀 다르다. 뭐 그런 특징이 있나요? 저희는 그 20대부터 40대까지 이렇게 청년들로 이루어진 대전 유일의 청년 저기 유일의 청년 합창단이고요. 합창단. 직장인분들이 합창단. 퇴근하고 오시는 길에 취미 활동을 좀 갖고자 저희끼리 하는 아마추어 합창단입니다. 뭐 들어올 때 뭐 기준을 보시는 게 있나요? 아, 기준이요? 네네네. 노래 못해도 됩니다. 못해도 된다고요? 네. 진짜요? 어, 갑자기 외모요? 봤다고 하기에는 뭐 저도 예. 한번 지금 뭐 중위권으로 갈 것 같아요 저기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바로 그냥 앉아서 연습하면 되나요?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살짝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테스트요? 네. 음역이 높이 올라간다고 해서 한날 테스트를 해야 돼요. 테너를 하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 음색으로 파트를 나누어 드리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음색이 네. 아주 풍부하셔가지고 아하. 네, 안 공명이라고 그래도- 하죠, 공명. 네. 음역 테스트. 아, 에, 이, 오, 우. 아 소리 풍부하죠. 예, 하시고 풍채는 성악가예요. 이미. 왜 이렇게 가릴 거냐? 발에 이슈 있습니다. 아이고 안타까워라. 예, 학창 시절 음악 시간이 떠올랐던 발성 연습. 이걸 한동안 계속했습니다. 그렇죠. 쓰시고 필살기죠. 이거 올리면 효과가 있나요? 음이 올라가요. 성량은 진짜 좋네요. 발성이 좋아서. 어디까지 가려는 거? 무조건 저렇게 칭찬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머리카락 남아나질 않겠는데요. 따뜻한 곳이네요. 음색이 네네. 베이스셔가지고 네. 네, 그죠 여러분? 베이스. 베이스죠. 네, 베이스 가시면 좋은 될것 건가요? 같아요. 가장 중심을 잡아주는 네. 그 나무로 얘기하는 아 뒤에서 또 깨알 드리블. 아, 뒤에서 조롱하시는데요. 제 배가 있으니까 베이스라라고 조롱을 하시는데요.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만나는 회원들. 이번 달 연습할 곡은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로제님의 아파트입니다. 로제의 아파트요? 네, 저걸 이제 합창으로. 합창곡으로요? 특이한데요. I'm talking, drink, dance, smoke, break, party all night. 이렇게 들으니까 이게 무슨 노래죠? 아니 근데 영중 씨 소리밖에 안 들리지 않아요? 다른 단어. 근데 지금 너무 무서워요. 그 아파트가 그게 좀 약간 아파트에서 뭔 일 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뭔 일 날 것 같이 하지 마시고 좀 안 무서운 아파트로 한번 해볼까요? 좀 높여서. 아, 신축 네. 아파트로 갈까요? 신축 아파트? 네. 아, 신축 신축 아파트 아파트. 느낌으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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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어허. 제가 이걸 해보니까 약간 이 I'm talking drink 때 이 부분이가 네네. 목이 갈라지더라고요. 아, 그럴 수가 있어요. 청년 합창단. 저도 지금 갈라져요. 청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소리가 모아지는 식으로 이렇게 울려 많이 퍼져 친해지셨나요? 나가거든요. 그거를 잘해주셨어요. 우리가 연습하고 초면에. 노력하고 계속 꾸준하게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시범 보여줄 수 있나요, 선배님? 정지하면 뭐 하세요? 긴장하셔서. 긴장 이슈.
왜냐면 박수 한번 드릴까요? 박수. King drink then smoke people apart. 죄송해요. 너무 네, 귀여우시다. 너무 수줍으신데요. 원래는 에이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에이스. 가볼까요? 가시죠. 저 껴면 괜찮아요. 그래도 긴장이 좀. 네, 좀 마음 편안해졌어요. Talking, drink, dance, smoke, free, party all night. 건배 걸왔어. 오. 이 제가 아는 노래가 맞죠? 저희가 아는 로제 아파트를 상하시면 어떡해. 자,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개성 어린 목소리로 특별한 하모니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분은 노래를 좋아해서 독학을 하다가 얼마 전에 합류하셨다고 합니다. 오. 박사님이세요. 물리적으로 봤을 때 오. 오늘 연습 좀 어땠습니까? 오늘 또 자연의 위대함을 또 발견하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 파장들이 조화돼서 합창으로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을 느꼈습니다. 너무 불편하네요. 3년 정도 하셨으면 굉장히 긴 기간인데 네네. 최고의 수학 대단한 사연이 있습니까? 여기 최고의 소학이라면 제가 여기서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을 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난 공간에서 또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다. 역시 여태까지 동호회 그래갖고 끝에 언제나 결혼이라는 그랬던 사랑하고 앞으로 아, 그런 말 있나요? 다른 분들은 근데 화기애애하네요. 퇴근 후 지친 하루의 끝 이곳에서 새로운 즐거움이 시작됩니다. 노래는 취미가 아닌 서로를 이어주는 또 하나의 언어인데요. 매주 한 곡 한 음을 쌓아가면서 누군가에겐 휴식을 또 누군가에겐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혼자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제 다 같이 함께 부르면서 현 화음도 단장님이시죠? 맞추고 그러시군요. 저희가 하나 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아니 있어요. 사실 또 합창단이다 보니까 인원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중요하잖아요. 단장님으로서 미래의 합창 단원에게 네. 저희는 합창에 대한 관심과 열정만 있으시면은 누구나 자유롭게 오셔서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하셔서 즐거운 경험과 추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화이글스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그 인터넷 광고를 봤어요. 애국가를 부르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태극기 합창단이 한번 지원해 보려고 오늘 한번 애국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타이거즈 팬이라 처음 왔는데 말 많네. 폭발하셨어요 지금. 지원하네요. 저는 이글스를 위해서 애국가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음악이라는 게 뭐 팁을 가리지 않으니까요. 네. 팬심보다 화음을 위해서 저도 노래 불렀습니다. 애국가. 애국가도 이렇게 합창으로 연주나가면서 막 혼자 부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다 같이 딱 뭔가 호흡이 맞아서 딱 하니까 뭔가 좀 저도 모르는 쾌감이 좀 있는데요. 음표 속에서 같이 놀았어요. 우리 합창단 분들. 노래나 이런 거에 좀 관심 멘트는 있으신 시인이에요. 좀 이런 분들에게는 좀 속에서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창피하네요. 저는 퇴근하면 요거 가야 돼요. 요거 가야지. 노래할 시간이 없어요. 네, 이름부터 굉장히 건전하죠. 퇴근길 합창단. 근데 뭔가 이 조용조용하고 부끄럼 많으신데 그 한 방이 있네요, 멘트 속에. 아니, 멘트가 펀치급 잽들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합창단이라고 해서 좀 가곡 같은 걸 부르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네. 아파트가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어떻게 베이스 이영중 씨 단원 제가 활동 어땠나요? 사실 이게 초면에 배가 있다고 베이스라는 조롱을 받기 쉽지 않은데 베이스가 된 이영중입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합창단 파트 나눌 때 뭐 음역대나 옥타브 뭐 이런 게 중요할 줄 알았는데 이 고유의 이렇게 음색 이렇게 오. 중요한 거 처음 알았어요. 네. 사실 이게 독창이 아니고 합창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이 퇴근길 합창단이 아까 지휘자 선생님이 또 굉장히 또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으시거든요. 이 카메라에 안 잡혔지만 네. 굉장히 똑바로 하세요. 약간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은 이 퇴근길 합창단의 이름에 걸맞게
수만 없다 뿐이지 굉장히 왁자지껄 유쾌한 분위기를 뽐내셨습니다. 예. 아니 근데 아까 인터뷰 때도 보여줬지만 이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결혼하신 분도 있고 그렇죠.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 원래 좀 감성이 충만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선남선녀 모여가지고 이렇게 또 결혼까지 꼴이 나고 텔레파시 통하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아 그렇습니다. 뭐 커플 되신 분도 한 3팀 된다고 그러시고요. 그래요? 여기가 이제 창단된 지가 퇴근길 합창단 6년째인데 이게 대전 세종 유일의 또 청년 합창단이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20대부터 뭐 40대 중반까지 정말 다양하게 계신데 사실 이게 매년 12월 정기 연주회도 열리고요. 또 대전에서 각종 행사에서도 공연도 한다고 하시니까 뭐 혹시 뭐 퇴근길 한 잔보다 건전한 아예요 원하시는 분들은 이 퇴근길 합창단 문 한번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건전한 아이이오고 고운 소리로 합을 맞추는 퇴근길 합창단 클럽 운영 중에서 만나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충북으로 떠나볼 텐데요. 두 분 혹시 이런 말 아시나요? 이것이 익어갈수록 네. 의사의 얼굴이 파래진다. 근데 저 왠지 익숙한데 어떤 유럽 속담 이런 거 아니었나요? 아시나요? 저는 저 멍청해서 하나도 모르겠네요. 약간 의사 얼굴이 의사 익어갈수록 의사 얼굴이 파래진다. 네. 충치 뭐 이런 거 충치? 치과 뭐 이런. 땡! 정답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바로 토마토가 풍년이면 의사가 필요가 없을 정도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충북 제천에 가면 특별한 방식으로 토마토 농사를 짓는 청년 농부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토마토가 풍년이면 의사가 망한다.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몸에 좋고 맛도 좋은 토마토. 제천에서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토마토 농사에 매진하는 청년 농부들이 있습니다. 농업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바뀌었고 일하는 것도 확실히 이제 야외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 실내 사다 보니까 확실히 일도 더 수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다. 고가의 시설비 고민은 NO! 최첨단 스마트팜을 임대해 맛있는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청년 농부들을 만나볼까요? 산 좋고 물 좋고 사람까지 좋은 청풍명월의 고장 충북 제천입니다. 와, 여기가 농장인가? 이게 다 건물인데 이게 뭐지? 저기서 물어봐야겠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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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좀 묻겠습니다. 제가 오늘 신나는 농부를 찾고 있거든요. 근데 혹시 어느 분이 농부님이실까요? 접니다. 저도 농부입니다. 신나는 농부이자 토마토 농장의 공동 대표랍니다. 아니 무슨 회사도 아니고 농업하는데 이렇게 공동 대표가 있으세요? 다른 팀원들을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같이 해야 이제 농업을 할 수가 있어서 저 혼자 못하기 때문에 같이 이제 하게 됐습니다. 오, 그러면 오늘은 토마토, 거꾸로 해도 토마토 맞죠? 네, 기러기 스위스, 좋아요. 계속 말해주세요. 우영우. 재치 있는 청년 농부들의 토마토 농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우와, 아니 이게 다 뭐예요? 아니 여기에 다 있네. 이게 다 토마토인 거죠? 네, 다 토마토예요. 그렇습니다. 이곳은 제천의 스마트팜 농장. 초록의 토마토 줄기와 잎 사이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마토가 이렇게 주렁주렁 열리는 게 맞나요? 방울토마토 아니죠? 와, 제가 아는 토마토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이 스마트팜으로 키운 토마토 맞죠? 네, 맞아요. 딱 보시는 거와 같이 이제 배지를 이용해서 수직 재배로 해가지고 쭉쭉 키우고 있어요. 1년 내내. 지금 따서 드셔도 돼요. 전 따서 먹어요. 아, 그래요? 한창 여물고 있는 토마토를 똑 따서 입속에 넣어보는데요. 수진 씨 어때요? 잘 익었나요? 생각보다 맛있는데요? 저는 안 익었을 줄 알았는데 너무 싱그럽고 새콤달콤해요. 이곳에선 스마트팜의 장점을 활용해 추운 겨울부터 토마토를 수확해 왔다는데요. 봄에도 이처럼 하우스 안에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수진 리포터도 토마토 수확에 나서 볼까요? 자, 어떻게 따냐면 네. 여기 보면 이 끝을 이렇게 잘라줘요.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요렇게 잘라요? 아니요, 이건 요렇게? 네, 요거는 이게 요거. 네. 이 정도요? 아니 이거 바로 여기 위에 자르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남겨요? 네. 그래야 일하기가 편해요. 네, 여기서 또 잘라줘야 돼 이렇게. 여기서 자르면 안 돼요, 그냥? 잘라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청년 농부로서 이제 농업을 하게 된 유인철입니다.
스마트팜에서 교육을 받고 이제 선배하고 이제 동기하고 같이 해서 이제 스마트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농부가 되기 전에는 직업 군인이었다는 신나는 농부. 해외 파병까지 하며 열심히 복무했지만 의도치 않게 군에서 제대하게 되었는데요. 농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자는 여자친구의 권유에 농사일을 시작하게 됐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제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인력을 쓰는 것보다는 자기 인력을 동원을 해야 되는데 막 그 배지도 나르고 포습도 하고 묘종도 심고 하는 기간을 이제 새벽 5시 정도에 시작을 해서 이제 저녁 7시 정도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밤샘 작업을 하면서까지 일을 한 적도 있어요. 농업을 시작하려던 신나는 농부에게 제천시의 임대형 스마트팜 준공은 가뭄의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은 자본금이 부족한 청년 농부들을 위한 맞춤 시설이기 때문이죠. 스마트팜을 설립하기에는 고가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을 해서 시설을 설립한 다음에 그 임대농분들이 임대료를 내고 들어와서 초기 영농자금을 모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스마트팜 시설입니다. 최초 3년이고 연장 3년에서 최대 6년까지 입주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스마트팜을 임대해 토마토 농사를 시작한 신나는 농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열정과 성실함을 무기로 열심히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답니다. 처음 이 평수를 봤을 때 우와 진짜 너무 넓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눈에 익고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진정한 농업인가? 현대에 와서 이제 농업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농업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바뀌었고 야외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 실내 사다 보니까 확실히 일도 더 수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 현장은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고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쾌적한 환경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관리하는 이 같은 스마트팜 시설이 우리 농업 곳곳에 스며들고 있답니다. 열심히 하세요. 아, 농부님 이거 보세요. 저 이만큼이나 땄어요. 이게 끝이면은 나 편하지. 여기 방울도 따라가야 돼, 방울도. 신나는 농부는 토마토와 함께 방울토마토도 재배하고 있답니다. 요 꼭지가 안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요 관절 있죠? 관절을 뚝 눌러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따면 돼요. 오. 스마트팜 덕분에 수확량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수확 작업을 해야 하고요. 이곳이 끝이 아닙니다. 토마토가 잘 자라도록 유인 작업과 속가주기 등 할 일이 많습니다. 새참 먹고 하세요. 열심히 일한 자에게만 허락되는 새참 타임! 토마토 파트입니다. 와. 야, 여기 토마토로 만들 수 있는 게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토마토 한정식 같은데요?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어요. 이거 토마토 샐러드. 그리고 이거는 토마토 샌드위치. 그리고 아까 큰 토마토랑 방울토마토. 토마토 주스까지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먼저 먹어볼 거는 자, 우리 먼저 생부터 먹어볼까요? 저도 먹어볼게요. 이게 확실히 익은 거잖아, 아까보다. 하루 먹다 이제 이게 유럽형 토마토? 네, 맞아요. 와, 이렇게 생으로 먹으니까 마치 유럽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유럽에서 가져온 스마트팜, 유럽에서 가져온 토마토. 비행기 타고 12시간 가봐야 그게 유럽이요. 이게 유럽이죠. 토마토의 장점은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다양한 음식과 함께할 때 더 맛있다는 건데요. 아니, 토마토가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뭔가 물을 줄 알았는데 단단하네요. 네. 저희 이 토마토는 샌드위치랑 햄버거에 썰었을 때 많이 나가고요. 실제로 다른 토마토보다 이게 경도가 좋아서 샌드위치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신나는 농부의 토마토 품종은 유럽에서 주로 생산되는 품종으로 주로 샌드위치와 샐러드와 함께 먹는 용도로 인기가 많다는데요. 게다가 다른 품종의 토마토보다 생산량이 월등히 많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답니다. 맛있게 먹었으니 다시 열심히 일합니다. 정성껏 수확한 토마토를 무게별로 선별해 포장하는데요. 쾌적한 스마트팜에서 스마트하게 작업을 합니다. 이런 조건이면 나도 도전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죠?
만 18세에서 40세까지의 청년 농업인이라면 누구든지 임대료를 내고 들어와서 지을 수 있고요. 대신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이제 스마트팜 교육 시설로 세운 혁신밸리 졸업생이거나 아니면 다른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 경험이 없는 신규 농업인인 경우에 우선 선발 대상이 됩니다.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이곳에 견학을 오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스마트팜 농업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떡 본 김에 아니 토마토 본 김에 구매해 가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좋지요. 너무 좋은데 머니가 없잖아. 임대형 스마트팜이라서 돈 안 든대요. 돈 안 드네? 그러면 하지. 하는데 돈이 안 들어. 시설을 너무 잘해놨고 부러워요. 노질에서는 좀 일하기가 힘든데 이런 스마트팜으로 일을 하면 편리하고 참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일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바로 도전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지역에 가면은 이 사예치라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선배님들도 계시고 저는 똑같이 초보 농부들도 계시는데 그 선배님들이 많은 걸 알려주기 때문에 두려울 필요 없이 도전해도 이제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충북 제천에서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맛있는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 신나는 농부를 만나봤습니다. 맛있고 몸에 좋은 토마토, 잘도 맛있으나! 쾌적하고 드넓은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시켜가는 청년 농부가 있습니다. 달콤하고 맛있는 토마토처럼 제천 청년 농부의 꿈도 맛있게 열매 맺길 응원합니다. 생방송 오늘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야 문화의 발상지로 떠나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김씨가 가장 많잖아요. 네. 김씨 중에서도 김해 김씨가 가장 많은 계파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김해 김씨의 시조이자 가락국 건국의 주역이 바로 김수로왕이죠. 네, 맞습니다. 경남 김해에 가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야 고분군을 만날 수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가야 문화축제가 아주 성대하게 열렸다고 하거든요. 2000년 전 가야의 시간으로 시간여행 떠나보시죠. 봄이 그려내는 설레는 꽃망울에 마음 빼앗기는 지금. 전국구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김해로 집중됐던 이유. 김해하면 단감. 금강가야는 대장간으로 유명한 나라. 가야 문화축제다.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2000년 가야 문화를 온몸으로 즐길 수 있었던 가야 문화축제. 그 63번째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김해 김씨의 시조이자 가락국 건국의 주역 김수로왕의 건국 정신과 위협을 기리면서 가야 문화를 재조명하기 위해 1962년부터 시작한 가야 문화축제. 올해는 가야 문화를 창조적으로 재현한 것이 특징. 축제의 시작은 수로왕 릉내 숭선전에서 봉행한 경남 무형유산 춘향대제. 이번엔 시민과 학생들이 재관으로 함께한 참여형 제례로 주목받았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가족 체험객을 위한 시간. 주어진 게임 7가지를 완료한 다음 확인 도장을 찍으면 끝. 선착순 상품 증정이니 속도가 생명. 저희 4개 찾았어요. 1등 해야죠. 파이팅하자. 파이팅! 작년부터 오고 싶었었는데 작년에는 10월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봄에 하니까 너무 좋네요. 한옥체험관에 숙박 예약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공연 보고 축제 즐기고 하다가 여기에서 숙박을 하려고요. 유가의 맹주였던 금강가야를 바탕으로 한 역사와 전통을 만날 수 있는 가야문화축제. 올해는 전통 프로그램에 젊은 감각을 더해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데 아이부터 어른까지 눈을 떼지 못하게 한 대장간 체험. 풍부한 철을 이용해 국가 간 교역이 활발했던 가야. 대장간에서의 철기 생산은 가야의 군사력 강화를 도운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죠. 많이 뜨거운 걸 사용하다 보니까 대단하게 신기하더라고요. 현대에서 보니까 좀 새롭고 아이들도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요즘은 말타기도 최첨단.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말을 잘 다뤄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이용했다네요. 함께 달려!
한쪽에서는 진짜 말을 만날 수 있는 체험장도 마련됐는데요. 말과 교감하며 안정감과 또 동물에 대한 호기심까지 쑥쑥. 귀여워요. 부드러워요? 아, 완전 부드러워요. 얼마나 강아지만큼. 이번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김해의 상징으로 통하는 대성동 고분군으로 왔습니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일부 사면이 무너져 유물을 수습 중인데요. 축제 기간 중 현장 공개 행사도 가졌습니다. 중간중간에 발굴을 하니까 이렇게 성벽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조선시대 때 그렸던 김해 분해지도. 근데 여기 이제 읍성이 있고요. 여기 황색으로 돼 있는 게 고읍성, 혹시 뭐 분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토성들이 보면 사실은 좀 유적같이 안 생겼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런 이제 방법들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이해를 하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로왕과 허황우의 신행길을 내용으로 가야문화축제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인 행차 퍼레이드. 올해는 축제장 내부로 무대로 옮겨 시민 참여형 축제로 만들었는데요. 축제 기간 내내 펼쳐졌고 야간에도 운영돼 색다른 볼거리로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습니다. 멋있어요. 멋있어요. 아,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서 흥겹고 좋았습니다. 김수로왕의 자태에 반했다면 세계가 사랑한 우리의 옷 한복 체험 놓칠 수 없죠. 공주 같네요. 날씨가 생각보다 비가 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좋아서 너무 좋아요 지금요. 가야문화축제답게 놀이 하나도 깊이 있게 우리의 민속놀이로 하늘을 수놓아 볼까요? 진짜 높다. 태민아 완전 높아. 맞아. 할만하니? 나 힘든데. 아니 오늘 처음 해봤어요. 너무 힘든데요. 재밌어요. 저는 집에 가고 싶어요. 뭐라고요? 재밌어요. 엄마 다시 땅으로 내려왔어. 아이와 함께한 연날리기 어떠셨어요? 날씨가 좋아가지고 오늘 딱 시간도 잘 맞춰가지고 바람도 많이 불고 연날기도 딱 좋고 재밌네요. 옛날보다 훨씬 더 규모도 커지고 해서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고. 그래서 곧바로 먹을거리 만나러 출동. 환경 정화 활동을 통해 생태하천으로 태어난 해반천에 김해의 손맛이 한자리 모였습니다. 잘 됐다. 분식 대표 선수 각 잡아주시고 대표 메뉴가 여기 짜가튀김입니다. 하나 더 하시고 찌개 줍니다. 너무 맛있는데? 맛이 있습니까? 질레면은 추어탕이 최고고요. 싱싱한 미꾸라지로 만든 한 그릇 행복 추어탕. 어느 정도 인기냐면요. 다른 읍면동에서 맛있다고 부탁 물어왔어요. 대원동님 잘 먹겠습니다. 아 질레면에서. 야, 나 저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맛있다. 오랜만에 나오고. 그만 먹어봐, 진짜 맛있겠다. 해반천 풍경을 보며 야외에서 먹는 맛은 당연. 맛있어요. 분효회에서 한다 해가지고 찾아왔는데 맛도 맛있고 양도 많고 가격도 저렴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김에 처음 왔는데요. 연지공원이 너무너무 좋아요. 축제장과 가까운 김해를 대표하는 나들이 장소 연지공원. 봄이 시작되면 반드시 들러야 할 만큼 봄꽃의 화려한 자태에 그대로 빠져든답니다. 아름다운 연지공원 최고! 호수와 맞닿은 산책로에선 계절별 꽃의 향연을 볼 수 있고 시간만 잘 맞추면 분수쇼까지 펼쳐진다고 하니 기억하세요.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추억이 되는 김해의 봄. 가야문화축제는 어두워질수록 더욱 뜨거워진다? 그 이유는 바로 대성동 고분군을 스크린으로 활용해 가야의 이야기를 표현하기 때문인데요. 올해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고려해 화려한 불꽃 대신 친환경 시각 퍼포먼스를 선보인 미디어 파사드. 되게 스케일 있고 굉장한 것 같아요. 가야의 그 문화들을 지금 잘 나타내는 그런 공연들도 많이 하고 이제 만드는 그런 체험들도 많아가지고 너무 즐기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해 사랑한다. 가야문화축제 최고.
2000년 고도 가야 문화를 한자리에서 느낄 수 있었던 2025 가야 문화 축제. 자연과 사람, 과거와 현재가 아름답게 연결됐던 시간이었습니다. 내년 봄 더욱 깊고 진한 문화와 역사의 현장으로 만나길 기대합니다. 네, 축제를 즐기면서 역사를 배우니까 뭐 저절로 공부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봄에는 김해에서 가야 문화 축제 즐기고 네. 가을에는 또 부여 공주에서 백제 문화제 즐기면은 이거 뭐 삼국 역사 다 마스터하는 큰별 최태성 쌤 되는 거거든요. 네. 교과서 100번 보는 것보다 낫죠 이게. 네, 찬란했던 가야 문화를 재조명해보는 가야 문화축제 잘 만나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초대석 함께 할 텐데요. 두 분은 혹시 보험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뭐 봄 러버라고 볼 수 있죠. 아, 러버 매달, 정도까지. 예, 봄을 너무 사랑하고 네. 매월 뭐 30만 원 이상씩 꾸준히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는 이제 제가 친구가 보험왕이라서 여긴 또 친구가. 네, 안보험이랑 실손보험 들었는데 또 계속 전화가 와요. 뭐가 또 경신이 됐다, 뭐 더 좋은 게 나왔다, 갈아타야 돼.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요. 네. 보험이 뭐 MZ세대, 알파세대에 있는 것처럼 보험에서도 세대가 정말 많잖아요. 뭐 1세대다, 4세대다 얘기가 맞아요, 많은데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그분들에게 알찬 시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손해사정법인 조수환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실손보험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던데 네. 가입할 땐 금액이 좀 낮았거든요. 이게 네. 계속 갱신되면서 금액이 높아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이게 왜 자꾸 금액이 오르는 건가요? 아, 네.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라 보험료가 오르면 부담도 커지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갱신보험료는 매년 갱신 때마다 인상이 변동이 되는 게 사실인데요. 실손보험료가 오르는 이유는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세 가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로 나이가 들면서 질병 발생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연령이 증가하면 자연히 우리가 병원 가는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실비 청구 확률이 높아졌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의료기술이 도입에 따라 비급여 치료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 체충격파 치료, 비급여 주사치료, 비급여 치료라든지 아니면 비급여 수술로 인해서 이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또 이 의료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물가 상승에 따라 또 의료 수가도 변동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보험사의 손해율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실비보험 청구권이 과거보다 많아졌고 허위로 가다 청구를 하시는 분들이 네. 보험 범죄로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또한 실비를 가입하고 의료비를 청구해야 되는 인식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뭐 금액이 오르는 것도 그런데 이 실손보험의 종류도 다양하고 뭐 보장 내역도 천차만별이라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맞아요. 어떤 분들은 1세대가 최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4세대로 갈아타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정말 어려워요. 이게 어떻게 구분을 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예, 현재 판매하고 있는 실비는 4세대 실비인데요. 네. 5세대 실비는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류별로 보장이 달라서 이거는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네. 예, 1세대 보험은 2009년 7월까지 가입자이고요. 그리고 2세대는 1차, 2차, 3차 중 1차는 2009년 8월부터 2015년 8월 가입자입니다. 네. 그리고 2차는 2015년 9월부터 2015년 12월 가입자인데요. 3차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입자입니다. 그리고 3세대 실비는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 가입자인데요. 이거를 착한 실손이라고 하는데요. 1, 2세대보다는 보장은 줄었으나 보험료가 아주 착합니다. 그렇군요. 부담이 그리고 없군요. 4세대 실비는 2021년 7월 이후 가입자인데요. 이거를 또 신착한 실손이라고 하는데요. 3세대 실비보다 더 착합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들어보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 보험이 뭐 보장 범위도 다르고 사실 보험료가 사실 굉장히 좀 다르잖아요. 이제 근데 4세대 보험이 가장 싸다고는 하는데 이게 뭐 싼 게 뭐 무조건 좋다 뭐 이건 아닐 것 같거든요. 이거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1세대 실비는 3년 후, 5년 후 자동 갱신이 됩니다.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5,000원 공제 후에 지급되는데요. 갱신 시 보험료 인상폭이 크다는 게 이게 특징입니다. 네네. 그리고 단 그 생명보험에는 1세대 실비가 없어요. 그리고 2세대 실비는 3년 후 갱신, 1년 후 갱신이 되며 자동 갱신 상품도 있고요. 그리고 15년이 지나면 재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급여, 비급여
일정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에 지급이 되는데요. 갱신 시 역시 인상폭 이것도 많이 큽니다. 네. 3세대 실비는 1년 갱신 후에 15년 후 재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급여, 비급여, 일정 자기부담금 공제 및 3대 비급여를 별도 공제 후에 지급이 됩니다. 4세대 실비는 1년 갱신 후 5년 만기 재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급여, 비급여, 일정 자기부담금을 공제 및 3대 비급여를 별도 공제 후에 지급이 됩니다. 갱신 시 인상폭은 적습니다. 갱신 시 인상폭이 가장 적은 게 4세대다. 근데 그게 왜 자꾸 세대를 바꿔가지고 개편을 해서 자꾸 다시 나오는 거죠? 그냥 쭉 갈 수는 없는 건가요? 아,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이렇게 질문하세요. 혹시 지금 갈아타야 할까요? 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많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정적인 요인이 보험사의 손해율 때문이라고 봅니다. 네. 예, 유병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용 횟수가 늘어나고요. 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비급여 치료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 예로 첨단 의료기기를 이용한 치료가 많아졌어요.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단순한 우리 물리치료 이렇게 받으셨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도수치료, 체충격파 치료, 비급여 치료, 주사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의료비 지출이 많아진 게 지금 현실입니다. 고객들은 실손보험이 있으니 그나마 부담이 적어들었는데요.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렇다 보니 보험사에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실비보험을 출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출시를 고려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부모님이 제가 10대 때, 그러니까 아마 1세대 실비보험을 들어서 지금까지 납입해 주시다가 지금은 이제 제가 직장이 되고 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처음에 저한테 알려주실 때는 금액이 작았는데 진짜 갱신되고 지금은 이제 월 납입금이 꽤 많이 네. 증가했어요. 이제 앞으로 또 증가할 걸 생각하니까 저 50대 때는 그럼 얼마까지 증가하나 싶어서 이걸 바꿔야 되는 건지 1세대를 이제 네. 지금 고민이 들거든요. 어떻게 좋은 건가요? 아, 그거는 1세대 실비를 가입하신 것 같은데요. 병원에 갈 일은 없는데 네. 실손은 있어야겠고 그렇다고 보장도 따로 받을 일이 없는데 보험료만 오른다면 정말 고민이 되실 겁니다. 현재 4세대 실손보험의 장단점을 비교했어서요. 병원 이용이 적거나 갱신보험료가 부담이 되신다면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다만 납입 능력이 되시고 유지 의사가 있으시다면 저는 예전 1세대 보험 유지를 추천드립니다. 어떤 왜냐하면 이유일까요? 40대에서 네. 50대가 의료비 지출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죠. 고민도 되시겠지만 1세대 실비는 상해일 경우 일반 상해 의료비를 가입하셨다면 네. 교통사고, 산재사고의 발생 시에 의료비 50% 한도 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고요. 네. 질병일 경우 입원했을 때 100%고요. 그다음에 통원 시 약값 병원비 포함해서 5,000원 공제 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하나 제가 네. 드릴게요. 우리 교통사고 나시면 네. 혹시 그 병원 입원이나 아니면 통원을 하시잖아요. 예. 이럴 때 그 병원비 누가 내나요, 혹시? 보험사가 내주죠. 그렇죠. 뭐 다행히 보험사에 네. 내주죠. 보험이 있다면 그런데 내가 안 내는데 네. 이걸 돌려받을 수 있다. 이거 신기하잖아요. 네. 보험사에서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종료가 되고 네. 이게 이제 다 산정이 마무리가 되면. 되면 산정이 됐어요. 그러면 의료비가 예를 들어서 150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한다면 네. 아까 50%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보험사 종류의 지급 결의서를 보험사에 발급을 받으셔서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시게 되면 약 75만 원이죠. 50%니까 7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1세대 실비를 좀 유지하는 것을. 아니 그런데 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또 단체 보험에 또 가입돼 있는 경우도 네. 좀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좀 개인 실손보험이랑 좀 중복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또 개인 실손보험은 좀 중지시킬 수도 있는 건가요? 정지? 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1년 이상 가입자에 대해서는 개인 실손보험을 유지한 경우 중지가 가능합니다. 납입과 보장을 중지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보험사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퇴직 후 1개월 이내 재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단 기존 보상 중 청구금에 따라
재개시 인수 기준을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네. 단체 보험으로 인해서 의료 실비를 내가 청구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런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재력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재개시에 다시 심사를 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그때 심사할 때 부담보라든지 아니면 인수 거절을 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런 점을 또 유의해야겠네요. 뉴스 기사를 보면 또 비급여 항목 진료가 점점 실손보험에서 제한된다고 하던데요. 그럼 도수 치료, 체외파 치료 같은 경우는 아예 앞으로는 보험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걸까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도수치료, 체충격파 치료, 비급여 주사 치료 중 이게 가행 진료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보험사에서는 지급을 하는데요. 실비가 있으니까 무조건 치료받고 청구하면 된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래요. 네. 이러다 보니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하는데요. 차후 5세대 실비에서는 이 종목들의 자기부담금을 최대 95%까지 올린다는 말이 있는데요.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확정은 아니고요. 네네. 자기 부담금. 네. 이번에는 일반 보험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텐데요. 뭐 보험의 종류가 실손뿐만 아니라 뭐 암보험, 종신보험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보험이 나한테 필요한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좀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보험들이 따로 있을까요? 네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어떤 보험을 들어야 하나 고민하는 소년생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선 20, 30대는 실손보험과 3대 진단비를 포함한 건강보험, 그리고 우리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보험, 재테크를 위한 저축이나 연금보험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40대는 아무래도 내가 사망을 했을 때를 대비해서 남은 가족들을 위한 의미로 사망보험, 그리고 3대 진단을 포함한 건강보험, 그리고 수술비 특약, 그리고 운전을 하실 때는 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60대 이상에서는 간병비 보험이 가장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병비. 그 간병 비용이 증가로 인해서 미리 가입하시는 게 좋을 듯한데요. 좋은 상품, 보험사에서 좋은 상품이 나왔다가 이게 손해율이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면 이거를 바로 축소하거나 아니면은 없어지는 상품들이 있으니 잘 판단하셔서 가입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저는 요즘에 그 보험 리모델링 해준다고 전화 엄청 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시 짜주겠다고? 예, 다시 짜주겠다고. 그래서 막 좀 이게 꼭 필요한 걸까 막 싶기도 하고, 근데 막 또 개인 정보도 유출될까 막 걱정도 되고, 이게 선생님 좀 꼭 필요한 건가요? 네, 많이들 오시죠? 네. 예, 너무 와요. 저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직접 받으시나요? 네, 저도 전화를 많이 오는데요. 이 전화 오는 분들한테 다 응대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리모델링 시에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동의를 하실 때 이 부분을 유의하셔서 필요한 여부를 결정하시고 동의를 하시면 되는데요. 나는 개인정보 유출을 안 했는데 여기저기에서 전화가 와서 이렇게 오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개인정보를 동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요. 네네. 보험을 리모델링 하실 때 내 경제적 수준에도 비해 너무 많은 보험료가 나가고 있다거나 아니면 내 연령대에 꼭 필요한 항목이 빠졌다거나 하는 그런 맹점을 짚어줄 수 있으니까 꼭 공인된 곳에서 받아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이 보험 광고도 참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다 보면은 이 간편심사 보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일반 보험하고 뭐가 다른 건지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전에는 그 혈압 당뇨나 뭐 이렇게 그 유병력이 있으면 잘 안 받아줬잖아요. 네네. 요즘에는 가입하기가 힘들었지만 요즘에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유연해졌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고요. 간편보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회사마다 다 여러 가지 이름이 다 틀리는데요. 뭐 초간편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335, 355, 310 등이 뭐 있는데요. 앞에 숫자처럼 3개월 이내에 뭐 통원력이 있거나 아니면 3년에서 뭐 10년 이내 입원 수술력 그리고 5년에서 10년 이내 진단력 등 과거 유병력이 있을 시에는 가입이 일부 제한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간편심사를 통해서 기간 내 입원, 수술, 진단 등을 고지하고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그리고 자신이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부분을 일정 기간 동안 보장
유예해서 부담보로 가입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갖고 가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만약 보험을 이미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경제 여건상 좀 정리가 필요할 때 어떤 조건으로 뭐부터 남겨야 되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다들 많이들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수입이 내가 줄었다고 가장 쉽게 정리하는 게 1순위가 보험이에요. 예, 무턱대고 해지하시면 정작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지 못해 안타까운 경험을 하시는 고객들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네. 보험사에서 각사마다 보장 분석 시스템으로 본인의 보험을 분석하신 후에 상담을 통해 조정하시면 되는데요. 이 보장 분석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본인이 가입한 그 상품, 그리고 보험회사, 그리고 가입 내용까지 자세하게 잘 나오는데요. 네. 이것을 토대로 리모델링을 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어떤 가족력이 있는지 또 어떤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꼼꼼히 체크하시고 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연령이나 건강 상태, 재정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해서 체크해서 보험을 또 가입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손해사정법인 조수환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데이스 매거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제만 해도 우리 지역에도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 오늘 맑은 하늘 볼 수 있었죠. 이 짧아진 봄만큼이나 좀 야외도 많이 나가시고 네. 또 좋은 날씨 만끽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내일 같은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